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항상 하는 말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필수로 휴대해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메모장이었죠.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 메모 앱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번 시간에 알아볼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메모 앱 중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전부 제공하면서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깜짝 놀랄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면 삼성 노트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메모장은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종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잘못해서 지우셨거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하시겠으면 일단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삼성 노트로 검색해 주시면 삼성 노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 노트라고 해서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에서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미 설치가 돼 있으신 분은 실행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지금까지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업데이트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설치라고 되겠죠.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삼성 노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기존의 메모장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삼성 노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손글씨로 써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시면 즉석에서 그 글씨를 텍스트로 바꿔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은 보통 메모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손글씨로 쓴 것도 텍스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손글씨로 쓴 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흘려 쓴 글씨도 거의 다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썼을 때 그 텍스트를 들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를 간단하게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텍스트를 쓰다 보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도 간단하게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손으로 쓴 글씨도 간단하게 컬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긁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바뀌죠. 자, 이런 손글씨를 또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대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도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 중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리갈 패드 같은 이런 메모장도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장하는 방식도 삼성 노트 파일뿐만이 아니고 PDF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이미지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무료 앱이기는 하지만 어떤 유료 앱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노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노트는 아무래도 이 갤럭시 스토어에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삼성 노트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본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장 앱에서는 더 이상 좋은 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삼성 메모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셔도 잘 활용 안 하시는데 반드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써본 메모장 중에는 더 이상 좋은 메모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메모장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분들, 또 쓰시던 분들, 쓰지 않으시던 분들 모두 일단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부터 해주도록 하세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새 메모장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메모장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기능은 뭐예요? 글씨를 입력하는 거죠. 네, 텍스트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판에서 내가 메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요. 뭐 이런 거는 전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하실 때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절하는 메뉴들이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이거는 텍스트 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폰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배경 컬러를 주게 돼요. 자, 일단 컬러를 간단하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당연히 안 바뀌겠죠. 자, 왜 그래요? 이 글씨를 선택을 해야죠. 네, 그래서 터치하고 기다리시고, 자,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고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뜨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메뉴가 가려지죠. 자, 이걸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자,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텍스트 컬러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컬러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이즈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좀 더 여러 가지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글꼴 스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선, 취소선, 자, 그 다음 정렬 방식이죠.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이거는 제일 앞쪽에 포인트라든지 번호를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B96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한번 써봤어요. 자, 그 다음은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고 기다리신 다음에 위쪽까지 쭉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포인트를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번호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탭이 되겠습니다. 워드나 한글 쓰실 때 탭을 이용해서 글씨를 밀어주죠.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밀어줄 수가 있죠. 이 텍스트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었는데, 자, 이거 외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자, 일단 지워놓고요. 자, 그 다음은 체크박스가 있죠.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 체크박스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쓰게 되면 나중에 뭐 이걸 완료했다든지 할 경우에 앞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메모를 쭉 해놓으면 완료된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메모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클립 모양이 하나 보여요. 이 클립을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 카메라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스캔한 거, PDF,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고, 오디오 파일 첨부할 수 있고,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첨부한다든지, 텍스트를 쓴 텍스트 상자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첨부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쓰는 메모장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첨부할 수는 없어요. 자, 우선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갤러리나 내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완료 누르게 되면 사진이 첨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표시 누르면 사진을 지워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누르면 이번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직접 그 자리에서 찍을 수도 있고요. 스캔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스캔 받은 걸 바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캔 한번 해볼까요? 자, 스캔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즉석에서 스캔 받은 사진을 자, 일단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첨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도 잡아볼게요. 꼭 정확하게 스캔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완료 누르시게 되면 저장 버튼 나오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찌그러졌던 사진을 바로 펴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사이즈 또 조절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첨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F 있죠? 여러분들이 PDF 문서 같은 것들을 가져오셨을 때 이걸 여기에서 그대로 얹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음성 녹음한 것을 첨부를 할 수가 있죠. 해볼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멈추게 되면 녹음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옆으로 열어주게 되면 자, 이 길이가 나오고요. 바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삼성 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옆에 눌러보시면 녹음한 오디오라든지 편집까지 다 가능해요.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디오 파일 자체를 첨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림판에서 즉석에서 그린 그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여러 가지 연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연필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 다음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첨부가 되겠죠. 그 다음 사이즈도 줄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판에서 첨부한 거라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 노트는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뭐 한 번만 써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 상자죠.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글씨를 넣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부분 있죠. 이 선 부분을 터치해서 들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자, 이거 진짜 대단한 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 기능이죠. 이런 것은 인디자인 같은 전자출판 편집할 때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일반 텍스트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그림같이 원하는 곳에 놓고 디자인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우실 때는 여기 있는 지우기 버튼 텍스트를 지워서 완전히 텍스트가 없어지고 바닥에 터치하게 되면 아예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글씨가 있으면 지울 수는 없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서 안에서 여러 가지 조절하고 수정하고 입력하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놀라운 기능은 좌측에 있는 여기 연필로 그린 표시입니다. 자, 이건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종이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일 경우에는 메뉴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반 그냥 스마트폰 기종일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서 해보시고요. 안 나오는 거는 거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이런 펜 모양들은 무조건 다 지원이 돼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펜을 한번 터치를 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 펜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죠. 붓이라든지 연필, 샤프, 만연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을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자, 터치하고 닫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마커 표시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마커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마커를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우개는 말 그대로 지우개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쓱싹 쓱싹 지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양만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만연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는 굵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닫고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구역 선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구역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들고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게 그림이라고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썼는데 좀 삐뚤어요. 그럴 때 바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놀라워요. 놀라운 기능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썼는데 이게 삐뚤게 써졌어요. 자, 그럴 때는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딱 바로 잡히죠. 네, 아주 간단하게 구역을 선택해서 얘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양만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텍스트가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자 안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앞에 가져오게 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화살표를 터치해서 드래그를 하면 텍스트의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미 쓰여진 텍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이 글씨 컬러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펜이 있는 기종에만 해당하는 건데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이건 터치하시고 이 아래에다 아무데나 텍스트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텍스트로 바뀌어주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엔터를 쳐주고요. 자, 아래쪽에도 써볼까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뭐 메모 같은 거를 빨리 하거나 할 때도 여기 있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면 좀 느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펜으로 이용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글씨를 쓰는 것을 텍스트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판을 꺼낼 수 있다든지 그 다음 지운다든지 그 다음에 한 칸씩 띄운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상단 메뉴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보이지 않던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뒤에 있는 메뉴들은 기종에 따라서 안 나오는 기종이 있으실 거예요. 난 왜 안 나오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 기종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삼성 메모는 펜이 있는 기종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펜이 없는 경우는 손으로 쓰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없는 메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기능은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뭐였죠? 즉석에서 쓰는 대로 바꿔줬죠? 이것은 이미 써진 텍스트를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변환이 되죠.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놀라운 기능이에요. 거의 뭐 인식을 다 합니다. 완전히 흘려 써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아니면 거의 다 인식을 해서 전부 변환을 해주니까 이거 메모장으로는 뭐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간편 입력창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글씨를 쓰면 이런 곳에 터치가 돼서 다른 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창이 나와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사각형 안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입력을 한 게 이 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기능을 쓰지 않으실 때는 한 번 더 터치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도형 그리는 건데요. 이것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 하실 때 도형들 많이 그리시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어요. 그러면 알아서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각형, 자, 직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이렇게 책을 펼쳐놓은 상태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손을 잘못해서 또 그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내용 확인만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다시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걸 파일로 저장을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PDF, 삼성 노트,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이미지,
텍스트 파일로 전부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뭐 거의 많이 쓰이는 거는 다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을 저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될까요? 삼성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다 작업을 하셨으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다음에 다시 열면 그대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이 저장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금방 한 명령 취소도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저장이 돼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었죠? 자, 이번에 또 재밌는 놀라운 기능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손글씨로 쓰지 않고요. 그냥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그리기 버튼 눌러서요. 이걸 꺼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선택을 하셔서 뭐 연필이나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연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게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자, 이걸 동시에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능인데 이걸 구현을 했어요. 원래 텍스트는 텍스트만 들어가고 그 외에 이런 그림들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텍스트와 그림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죠. 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능 때문에 삼성 노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업데이트 되면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지원이 됩니다. 이런 거는 기종에 상관없이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스타일 변경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빨간색으로 해서 자, 이렇게 앞에 낸 다음 칠하면 바뀌어요.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PDF를 불러왔어요. 이 PDF에다가 여러 가지 수정하고 할 때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하고 복잡하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 PDF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앱 설치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위쪽에 보면 PDF 플러스라고 보이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PDF 문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 들고 올게요. 자, 지금 금방 그거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PDF 문서들이에요. 자, 완료했어요. 자, PDF 문서 들어왔죠. 그죠? 예,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집어넣고 그 다음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여기에 직접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첨부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줄을 걷는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PDF 문서까지 편집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작성을 할 때 템플릿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전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메모 하나 열고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게 되면 템플릿 변경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게 돼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템플릿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영어 연습하는 이런 영어 노트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리갈 메모장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날짜 같은 거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선택을 해주시면 그대로 나오죠. 진짜 말 그대로 메모장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삼성 메모장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메모장에서는 최고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활용해 보시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갤럭시 사용자는 뭐 그냥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노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